뭐 그렇다고 현장 일을 하라는 건 아니고, 이 더운 날 이 현장 일을 한 사람들은 그렇지 급여를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우, 대단하지 않아요? 얼굴이 안 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요 롤의 정리부터 한번 다시 볼 건데요. 이 지금 여러분들이 그 수학토에서 배우는 정리가 앞에는 뭐가 있었죠? 요 앞에 함수의 극한에서 배웠던 정리가 2개 있었어요. 뭐가 있었죠? 3개 있었어요. 첫 번째는 사이값 정리. 그 다음에 그 전에 평균값 정리는 여기서 배우잖아요. 샌디위치 정리가 제일 먼저고요. 그 다음 뭐 배웠죠? 최대 최소의 정리를 배웠죠. 그 다음은 사이값 정리 배우고, 그 다음 롤의 정리 배우고, 그 다음 평균값 정리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요 롤의 정리를 일단은 롤의 정리랑 평균값 정리가 있는데, 이 롤의 정리랑 평균값 정리를 일단 외우셔야 됩니다. 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셔야 되고, 이 증명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롤의 정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 함수 fx가 어디에서 연속이고,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런 조건을 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양 끝에 함수값이 서로 같았을 때 f'(c) 0이 되는 c가 열린 구간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게 바로 롤의 정리예요. 근데 이제 직관적으로 그림을 보면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 그림을 본다는 거는 요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봤을 때 함수값이 동일해요. 그러면은 요 동일했을 때 그래프를 요 안에 미분 가능하게 그린다면 이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도록 하는 점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무조건 적어도 하나 존재하게 돼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뭐 이해하는 데는 크게 어렵진 않아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그럼 평균값 정리는 뭐냐면요. 조건은 똑같거든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런데 얘는 뭘 말하는 거죠? 평균 변화율이죠. 이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아지도록 하는 C가 열린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게 평균값 정리예요. 얘도 그림을 생각하면 크게 어렵지 않아요. 이 그림을 봤을 때는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고 했을 때 요 점과 요 점을 이은 기울기랑 같도록 하는 어떤 접점이 존재한다는 건데, 자, 이거랑 평행한 기울기를 가지는 접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이거랑 접선의 기울기가 같도록 하는 요 점이 적어도 하나 존재하는 거 맞죠? 맞아요? 그래서 요게 뭐 성립한다라는 걸 이해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롤의 정리랑 평균값 정리는 관계가 어때요? 비슷하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이 롤의 정리의 일반화가 평균값 정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합니까? 이 롤의 정리의 일반화가 평균값 정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저 롤의 정리를 한번 증명을 해볼까요? 한번 증명을 해보고 싶은데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요. 자, 그럼 롤의 정리는 어떻게 증명할 거냐면 여러분들도 이제 증명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일단 외웠습니까? 롤의 정리. 롤의 정리가 뭐라고? 함수 fx가 닫힌 구간에서 뭐하고?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뭐 할 때? 미분 가능할 때 fa랑 fb가 서로 같으면 f'c = 0이 되는 0인 c가 어디 사이에 존재한다? 열린 구간에 적어도 한 개 이상 존재한다. 이게 바로 롤의 정리입니다. 이해했죠? 그럼 얘를 이제 증명해 볼 건데 얘는 어떻게 증명할 거냐면 일단 함수를 나눌 거예요. 함수가 어떤 함수일 수 있고 어떤 함수일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이 fx가 만약에 상수함수라면 fx가 상수함수라면 어떻게 되죠? fx가 상수함수라면 요 닫힌 구간에서 fx는 전부 다 그냥 뭐 k라는 값을 가져요. 맞습니까? 상수함수면 요 닫힌 구간에서 fx는 k고, 그럼 요 구간에서 f'x는 전부 다 뭐가 되죠? 전부 다 0이죠. 맞아요? f'x는 0이니까 성립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여기까지 이해하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상수함수가 아닌 경우인데 여기서 뭘 이용하냐면 fx가 상수함수가 아닌 경우, 상수함수가 아니면 무슨 정리를 이용할 거냐면 여기서 최대 최소 정리를 이용할 거예요. 최대 최소 정리에 의해 우리가 fx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요 구간에서 최대값을 가져요. 맞습니까? 왜냐하면 연속이니까. 내 말 이해하죠? 우리가 최대 최소 정리가 뭐였죠?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그 구간에서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라는 게 최대 최소 정리였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최대 최소 정리에 의해서 이 fx는 반드시 어떤 점에서 최대값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그 점을 내가 c라고 한번 해볼게요. x는 c에서 fx가 최대가 된다라고 해볼게요. 최대가 된다.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요 fx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fc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맞습니까? 왜냐하면 c에서 최대값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얘를 넘겨서 우리가 뭐로 나눠줄 거냐면 f'c가 0이 되는 게 존재한다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 그럼 여기 분자에 이런 게 있으면 분모에 뭐가 있어야 돼? x 빼기 c가 있어야 되지. 그래서 경우를 나눌 건데 x가 c보다 큰 경우랑 x가 c보다 작은 경우로 나눌 거거든.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x 빼기 c로 나눈다고 하면 어차피 양수로 나눈 거니까 요거는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맞고요. 만약에 x가 c보다 작다 그러면은 얘로 나눴을 때 요게 0보다 이상이 되는 거 맞아요. 맞습니까? 그럼 얘는 이제 어디로 보낼 거냐면 x를 c로 보낼 건데 얘는 c보다 큰 값에서 c로 오죠. 맞아요? 그럼 얘 x 빼기 c분의 fx 빼기 fc라는 게 0보다 작거나 같고요. 얘도 x가 c로 가까이 가는데 이번엔 작은 값을 가지면서 오거든요. 그럼 x 빼기 c분의 fx 빼기 fc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근데 얘가 의미하는 건 뭐죠? 얘는 이제 c에서의 무슨 미분계수? 우미분계수죠? 얘는 좌미분계수죠? 그게 0보다 이하면서 0보다 이상을 하는 거는 f'c가 뭐밖에 될 수 없다? 0일 수밖에 없다는 걸 증명한 거예요.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열린 구간에서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점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거를 증명했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 생긴다? 최대가 되는 어떤 x가 c에서 생긴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해도 돼요. 최대 최소 정리에 의해서 우리가 x는 뭐 b에서 최소가 된다라고 한번 해보면 그 점에서도 역시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걸 증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합니까? 이게 롤의 정리에 대한 증명이에요. 거기도 일단 써놓을래요? 증명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증명은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거의 뭐 외우다시피 해야죠. 뭐 어쩔 수 없어요. 이런 발상을 노베이스에서 한다는 거는 무리예요. 예. 그러니까 이 롤의 정리에 대한 증명을 이런 발상을 여러분들이 노베이스에서 한다? 그건 무리이기 때문에 이 증명 자체도 여러 번 공부를 해서 익숙하게 되게끔 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뭐 롤의 정리랑 평균값의 정리는 사실은 이제 수능 시험보다 조금 더 어려운 거예요. 뭐 증명 자체는. 요즘은 뭐 워낙 다 하니까. 뭐 옛날에 교내 경시대회 하면은 평균값 정리 맨날 나왔습니다. 요즘은 교내 경시대회 없죠? 있어요? 제호? 비슷한 건 있어요. 뭐 이름이 뭐예요? 이름을 좀 다르게 하지 않아요? 청마 이런 거니? 청마 수학 잘하는 왕 대회 뭐 이런 거야? 수학왕 이런 거. 수학왕 대회.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이름이 똑같으면 그냥 경시대회라고 하지. 사실 2학기 때 수행평가를 사실 굉장히 기대하고 있거든요. 이 학교 교실 내에서만 할 수 있게 만든다. 암기를 해오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지금 뭐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 이 교육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이 단위 학교들별로 그 만들어지는 수행평가까지 전부 다 어떤 이제 뭐 활동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국가 단위의 사업이라고 하면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 개인적으로는 잘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긴 하거든요. 지지한다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 교육 정책이 항상 문제가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바뀌는 교육 과정의 마지막 세대이기 때문에 사실 어쩌면 이과 가는 학생들이, 여긴 다 문과네요. 생각해보니까. 문과, 이과 가는 학생들이 굉장히 불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제까지 살면서 수학을 가르치면서 이 이과가 불리할 거란 얘기를 거의 해본 적이 없었는데, 요번만큼은 이과가 정말 불리할 수 있다. 이과를 가지 말아라. 라고 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왜냐면 미적분 자체의 내용이 수원수투의 내용을 합친 것보다 한 두세 배가 돼요. 예. 상당히 어렵습니다. 외울 것도 많고요. 됐죠? 계속 쓸 수는 없잖아요. 지울 건데요. 예. 됐어요? 지워도 되죠? 이게 너네는 아는지 모르겠는데 이 로레 정리랑 평균값 정리 둘 다 배우잖아요. 근데 나중에 대학 가면요, 교수들은 평균값 정리가 뭔지 몰라요. 그럼 뭐라고 알고 있냐면 평균이 영어로 뭐예요? 민입니다. 값, value, mean value theorem. 이게 바로 평균값 정리예요. mean value theorem, MVT. 그래서 이 평균값 정리가 뭐죠? 이 fx가 다시 한번 써볼까요? 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이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할 때, 그 다음에 이번에는 FA랑 FB가 서로 같다는 조건이 없죠. 뭐랑 같다? 이 평균 변화율하고 이 평균 변화율이 순간 변화율이 되도록 하는 C가 이 열린 구간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한 개 존재한다. 이게 바로 평균값 정리예요. 근데 이제 여기 이 교재에 있는 평균값 정리나 로레 정리에 관련된 문제들은 쉬워요. 네, 쉬운데 이게 이제 나중에 어려운 문제에서 등장하게 되면 잘 안 보입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그거를 다룰 건 아니고요. 일단은 얘를 증명을 할 거예요. 일단 얘를 증명을 해보면 일단 그림을 먼저 그려볼까요? 그림을 먼저 그려서 여기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고 이런 곡선에 해당하는 Y는 fx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Y는 fx가 있다고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요 두 점을 이은, 여기 점을 내가 뭐 A라고 하고요, 여기 점을 B라고 했을 때 요 두 점을 이은 직선을 생각을 할 거예요. 요 직선을 뭐라고 할 거냐면 우리가 이제 HX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직선을. 근데 요 직선의 기울기를 모르니까 K라고 할 거거든요.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는 뭐냐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써볼까요? AB 직선은 일단 어떻게 되죠? 기울기가 K라고 했습니다. 그럼 Y-Y1은 기울기 K의 X-A 이렇게 쓸 수 있죠. 그 다음 K라고 하는 건 일단 뭐냐면 두 점 사이 기울기니까 요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럼 내가 임의의 점 X를 하나 잡아서, 자, 봐봐요. 이거 잡는 게 이제 처음에 어렵거든요. 그럼 얘가 지금 요게 fx라고 했죠. 그 다음 요거는 직선이라고 했죠. 직선을 gx라고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gx고요. 요 차이, 요 fx에서 요 gx를 빼준 거를 내가 hx라고 둘 거예요. 이 평균값 정리에 대한 증명은 뭘 이용해서 하냐면 로레 정리를 이용해서 해요. 그래서 로레 정리를 먼저 배운 거거든요. 그러면 요 hx라는 것도 어차피 이 다항함수에서 직선을 빼준 거기 때문에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한 거 맞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자, hx도 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그 다음에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조건이 붙냐면 ha라는 걸 한번 볼게요. ha는 fa 빼기 ga죠. 요 값이 얼마죠? fa에서 ha를 빼버리면 ga를 빼버리면 얼마죠? 여기가 fa이고 ga도 여기잖아요. 그럼 빼버리면 얼마죠? 0이죠. 그 다음 hb라는 것도 얼마냐면 fb에서 gb를 빼버리는데 함수값이 동일하기 때문에 얘도 0이에요. 그럼 양 끝점이 서로 같다는 거 보인 거잖아요. 그럼 무슨 정리를 쓸 수 있다? 로레 정리를 쓸 수 있다. 맞아? 닫힌 구간에서 연속,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 양 끝점의 함수값이 같으니까 H'C, 로레 정리에 의해서 이 로레 정리에 의해 요 H'C 이퀄 0인 C가 요 열린 구간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맞아? 근데 H'C라고 하는 건 뭘까요? 여기를 미분한 거였지. F'C 그 다음 빼기 G'C였지. 근데 G'은 뭐였죠? 요게 G'이었죠. 맞아요? 이게 GX였죠. 그럼 G'이라고 하는 건 항상 뭐야? 이 직선의 기울기잖아. 항상 K예요. 맞아요? 그래서 F'C 이퀄 뭐가 되는? 요게 항상 K니까 K가 되는 C가 열린 구간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근데 K가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같아지는 C가 열린 구간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평균값의 정리에 대한 증명이에요. 알겠습니까?
정리해 볼까요? 일단 함수를 이렇게 정의하는 게 조금 어려운데요. 함수만 잘 정의돼 있으면 뭐 증명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정리해 보세요. 뭐 학교에서도 증명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넘어가 보면 문제를 좀 봐볼 건데요. 이 문제는 자, 이거는 쉬워요. 뭐 재호는 같이 풀어봤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 닫힌 구간에서 어차피 다항함수. 자, 여러분들이 일단 받아들여야 할 거는 하나 뭐냐면 요 다항함수는 항상 그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다. 요거를 받아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 닫힌 구간에서 롤의 정리를 만족한다는 거는 일단 어떻게 돼야 돼? F-A라고 F3이 서로 같아야 되지. 그럼 얼마니? 1 더하기 A랑 뭐야? 9 빼기 3A랑 같아? 그럼 4A가 8이니까 일단은 A가 2예요. 맞아요? A는 일단 2라서 요 fx라고 하는 게 x제곱 빼기 2x라고 구했고, 그러면은 롤의 정리가 성립한다는 거는 f'c 2c 빼기 2가 0이 되는 c가 존재한다. 요 구간에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1이라는 걸 확인한 거죠. 맞죠?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죠? 자, 두 번째는요. 일단은 요 닫힌 구간에서 롤의 정리를 만족한다고 했으니까 f-a랑 fa가 서로 같아야 돼요. 근데 여기다 -a를 집어넣어 버리면 얼마죠? 2a 세제곱 빼기 4a 제곱 빼기 8a 플러스 3이고요. fa라고 하는 거는 -2a 제곱 세제곱 마이너스 4a 제곱 플러스 8a 더하기 3이라서 없어지는 것들은 없애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짝수차항의 함수들은 다 없어져요. 그럼 얘를 이제 정리해 보면 4a 세제곱 마이너스 16a인데요. 요게 0이 되는 a를 먼저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내가 4a로 묶으면 a 제곱 빼기 4가 되니까 얘는 4a에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요까지 나왔고, 요 a라고 하는 게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요게 0이 되는 a는 2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a는 일단 2라고도 찾았어요. 그럼 구간이 마이너스 2부터 2로 바뀐 거죠. 맞죠? 그 다음에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점을 찾아야 돼요.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c가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쟤를 미분해 보면 마이너스 6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8인데 요게 0이 되는 걸 찾기 위해서 마이너스 2로 나눠볼까요? 3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니? 요거 인수분해 되니? 1, 3, 2 여기 뿔마 이렇게 되니? 그러면 x가 얼마니? 마이너스 2나 3분의 2가 되지. 근데 요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거는 요 열린 구간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서 안 되고 요 c 값이 3분의 2가 돼야 됩니다. 이해하나요? 그럼 3분의 2분의 1분의 2 약분하니까 답은 3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가죠? 그래서 이렇게 롤의 정리를 만족하도록 하는 어떤 그런 상수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됐죠? 자, 넘어갈게요. 자, 3번은요. 요 닫힌 구간에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C를 찾으래요. 평균값 정리는 뭐였죠? 평균 변화율. 그러니까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난이도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얘를 만족하는 F'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요 구간에서. 어느 구간? 1과 3 사이에서. 그런 C를 찾으라고 하는 게 질문이에요. 그럼 F3은 얼마죠? 9, 3, 27. 27에서 6을 빼주고요. 자, F1은요? 1이죠. 그럼 요거를 2로 나눠준 거. 얼마입니까? 20을 2로 나눠주니까 10이네요. 그럼 F'C라고 하는 거는 6C-2니까 6C가 12가 되는 C가 얼마냐면 2가 나오잖아요. 그게 요 열린 구간 안에 들어오니까 얘를 만족하는 게 맞고요. 얘를 만족하는 C의 개수를 찾으라고 했는데요. 자, 얘는 조금 이제 고민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우리가 평균값의 정리를 만족하는 C의 개수를 찾으라고 했는데 그러려면 원래는 요 A부터 B까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해야 되는데 여기 점에서 미분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얘는 평균값 정리를 만족한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런 고민을 좀 해볼 만합니다. 근데 요 점과 요 점 그냥 직관적으로 평균값 정리를 모른다고 해도요.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는 평균 변화율 요거잖아요. 마치 기울기가 0처럼 보이죠.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도록 하는 접점의 개수를 찾아라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여기 점에서 생기고 여기 점에서 생기고 여기 점 생기고 여기 점 생겨요. 맞습니까? 일단 4개는 보이죠. 다른 게 더 없죠. 여기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뭐예요? 없습니다. 알겠어요? 이건 접선의 기울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4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값 정리처럼 보이지만 요 열린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다.
그냥 얘가 의미하는 걸 찾으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합니까? 자, 5번 보시면요. 자, 쟤를 만족하는 C의 값을 A와 B로 나타낸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럼 쟤를 이제 넘겨보면, 그러니까 얘를 보면 이렇게 넘기고 싶지 않아? 얘를 넘겨서 B-A로 나누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얘도 평균값 정리의 변형식이에요. 저 왼쪽에 있는 식이. 얘를 넘겨서 B-A로 나누면 F'C가 되는 거니까 얘네들을 만족하는 것을 구하라 라고 한 거고, 얘를 만족한다는 것은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도록 하는 C의 값을 A와 B로 나타내라는 건데, 얘가 몇 차 함수죠? 2차 함수죠. 그럼 내가 뭐라 그랬었냐면 2차 함수에서 어느 두 점을 이은 기울기랑 어떤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면 요 접점의 좌표는 뭐랑 같다? 이거의 중점의 좌표랑 같다고 앞에서 얘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에요. 알겠어요? 이해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이 롤의 정리랑 평균값 정리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 넘기면요. 자, 오늘은 이제 뭘 할 거냐면, 이제 주된 내용은 요 함수의 증감인데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얘도 내용이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거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증가한다는 말과 감소한다는 말부터 이해하셔야 돼요. 증가한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 증가한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뭘 구분해야 되냐면, 요 증가한다랑 이 증가 상태에 있다. 요 두 가지 말을 구분해야 되거든? 그럼 무슨 차이가 있을까? 증가한다라는 말은? 증가한다라는 말은 구간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닫힌 구간에서 함수가 증가한다 라고 하는 것은 x값이 커졌을 때 그것에 해당하는 함수값도 커지면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증가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어떤 한 점에서 얘기해요. 어떤 A라는 점에서 뭐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되거든요. 이 증가 상태에 있다라는 것은 어떤 한 점에서 얘기를 하는데 요 A에서 증가 상태에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 FA라는 점에서의 함수값이 이거보다 아주 작은 A-H보다 크고 F의 A 플러스 H보다 작다면 X는 A에서 증가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H는 뭘 의미할까요? 바꿔요? 얘기해 볼래요? 아주 머리가 자고 있어요. 쟤를 보면. 머리 뇌가 한 98% 정도 자고 있어요. 이 정도도 집중 못하면 어떡해요? 뭐 어딜 봐요? 여기서 내가 질문한 게 뭔지부터 얘기해 볼래요? H가 뭔지. 네, H가 뭔지 얘기해 봐요. 어딜 봐요? 저기 안 적혀 있어요. 설명을 들었으면 알 것 같은데. 아주 작은 구간에서의. 아주 비슷할 것 같아요. 아주 작은 뭐라고? 아주 작은 구간. H가 아주 작은 구간이다. 구간? 어떤 H는 상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구간 자체를 나타낼 수는 없어요. H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주 작은 양수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작은 양수. 그래서 얘를 이제 얘기하자면 이런 그래프가 있는데 요게 A라는 점에서 요 점에 있을 때 이거보다 아주 작은 점에서의 함수값하고 이거보다 조금 큰 값에서의 함수값을 비교해 보면 요 부등식을 성립하죠. 그래서 얘는 x는 a에서 증가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를 구간으로 보자면 요 구간에서 이 함수는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 우리가 미분을 배우고 있으니까 이 증가한다는 것과 미분이 무슨 관련이 있냐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요 도함수가 구간에서 양수면 그 구간에서 함수는 증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저것의 역은 성립할까요? 자, 여기 뭐죠? 어떤 함수가 요 닫힌 구간에서 함수 fx가 증가하면 그 구간에서 도함수는 양수다. 이거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문장이거든요. 자, 1번의 역입니다. 그러니까 증가랑 증가 상태에 있다라는 말을 얘기하고 이 증가한다는 말은 이제 도함수가 양수면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그거의 역, 그 구간에서 함수가 증가하면 도함수가 항상 양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재호?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아닐까요? 자, 왜 아니냐고 물어보면 뭐만 하나 얘기해 주면 되죠? 왜 아닌 거를 증명합니까? 아니에요. 왜 아니냐고 물어보면 수학에서 뭐만 얘기해 주면 되죠? 안 되는 예, 발레를 하나만 들어주면 돼요. 발레 하나만 들어봐요. 쉬운 예. fx가 어떨 때.
자, fx가 증가는 하는데 도함수가 항상 0보다 큰 게 아닌 게 있으니까 아니라고 얘기했겠죠. 그럼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이참수. 이차함수는 증가해요? 항상? 그 A가 음수인 A가 음수면 항상 증가한다고요? 신기하네요. 항상까지 아닌데. 이차함수 말고 그 다음 이차함수 말고 그 다음 3차함수를 볼게요. 3차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x는 0에서 어떻게 되냐면 얘 3x 제곱이고 x는 0 집어넣어버리면 0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지만 이 도함수가 어떻게 된다?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붙어야 되냐면 이 함수가 어떤 구간에서 증가한다라고 하면 그것의 도함수는 0보다 큰 게 아니라 크거나 같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거기다 잘 적어두세요. 자, 역은 등호가 붙는다. 여기까지 이해합니까? 그러면 감소한다고 하면 반대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굳이 얘기를 안 할 거거든요. 그건 굳이 얘기 안 할 거고. 그러면은 이제 내가 어떤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냐면 우리가 이 함수가 이제 증가하고 있어요.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증가하고 있잖아요. 어떤 구간에서 증가하고 요점에서 증가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구간에서 감소하고 뭐 어떤 한 점에서는 감소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제 관심 있는 건 바로 여기예요. 보통 우리가 이거를 최대값이라고 불렀죠. 근데 얘를 이제부터 뭐라고 부르냐면 요 x는 a에서 어떻게 되는 거죠? 증가 상태에 있다가 감소 상태로 바뀌는 점이에요.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거로 바뀌는 점. 얘를 뭐라 그러냐면 이 점, a라는 점이라고 했을 때 요거를 극대점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극대점의 좌표는 a, fa라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요 fa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극대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반대로 돼 있는 요 x는 b에서는 요 값을 뭐라 그래요? 이것의 함수값을 극소값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극대값하고 극소값을 다 합해서 우리가 극값이라고 하고요. 요 점과 요 점을 합해서 극점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극치라는 말도 써요. 근데 극치는 여러분들 거의 볼 일이 없을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합니까? 용어를 일단 알아야 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요 A에서 그러면 극대의 정의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극대라고 하는 거는 애들이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자, 요 점의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요 점의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죠? 0이잖아요. 이거 접선의 기울기 0이잖아요. 맞아요? 일단은 그럼 F'A가 0이면 그 X는 A에서 극값을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극값을 갖는다.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F'A가 0이면 X는 A에서 극값을 갖는다. 라고 얘기하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얘도 안 돼요. 얘도 안 되는 얘가 방금 얘기했던 3차함수가 있어요. 이 3차함수 봤을 때 이 X는 0에서 F'0이 0이었잖아요. 하지만 요 점에서는 극값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필요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X는 A에서 극값을 가지면, 자, 다시 얘기해 줄게요. X는 A에서 극값을 가지면 요 F'A가 0이 되는 건 맞거든요. 하지만 이거의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발레가 얘입니다. 이것까지 알고 있으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요 X는 A에서 극대가 되는 거의 정의가 뭐냐라는 게 중요한데 정의가 이거예요. 이 fx가 fa보다 작거나 같으면 x는 a에서 극대라고 하고 그것의 함수값을 극대값이라고 한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어떤 구간에서 요 a일 때 함수값이 제일 크면 그거를 우리가 극대라고 정의를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극대라고 하는 점은 미분 가능한 점이랑 크게 관련은 없어요. 자, 좀 상황을 얘기해주면 이 극대가 되는 상황 몇 가지를 얘기해 줄 거예요. 첫 번째는 요 x는 a에서 극대가 되는 미분 가능한 상황.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이렇게 돼 있어도 극대가 됩니다. 요 점도 극대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그 다음 또 어떤 점도 있냐면요, 막 이렇게 돼도 극대점이라고 얘기해요. 요 x는 a에서. 그 다음 또 어떻게 해도 되냐면 요 상수함수거든요. 이 상수함수일 때 여기가 극대라고도 얘기해요. 이렇게 네 가지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미분 가능하면서 극대인 상황. 얘는 미분 불가능하지만 극대인 상황. 얘는 뭐죠? 불연속이지만 극대인 상황. 얘는 뭐 상수함수지만 극대도 되고 극소가 되는 상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극대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극대의 정의는 뭐다? 어떤 A를 포함하는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fx가 fa보다 이하면 X는 A에서 극대가 된다라고 하고 그것의 값을 극대값이라고 한다라고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합니까? 근데 이제 사실 수투에서는 지금 뭐만 배운다고요? 다항함수만 배운다고 했죠. 얘네들은 다항함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다 미분 가능한 것만 거의 다 나오는 거예요. 특별하게 나오는 게 요건 거죠. 특별하게 나오는 게. 그러다 요거 최근에 한두 번 나왔거든요. 난이도 헬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최근 많이 나오는 거. 알겠죠?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써놨는데 미분 가능한 함수가 x는 a에서 그 값을 가지면 f'a가 0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게 될 거고요. 그래서 다항함수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거냐면 이 다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얘기해 줄게요. 이거를 이제 오늘 할 거거든요. 이거를. 일단은 첫 번째는 도함수가 0이 되는 x를 찾고요. 그 값을 경계로 도함수의 부호를 조사해서 뭘 그리자? 증감표를 그리자. 그래서 증감표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함수의 증가와 감소 상태를 나타내주는 표예요. 그래서 이 증감표로부터 우리가 이제 이 함수의 개형을 추론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는 것을 오늘 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럼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요 fx에 대한 도함수의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자, 도함수의 그래프가 나와 있다라는 거는 이거를 보고 우리가 뭘 판단하라는 걸까요? 아까 처음에 뭐 배웠어요? 도함수의 뭐에 따라? 도함수의 뭐에 따라 함수의 뭐가 결정이 됐죠? 도함수의 부호에 따라 함수의 뭐가 결정이 됐죠? 증가와 감소가 결정이 됐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구간에서는 이 함수가 도함수가 양수잖아요. 이 구간에서. 그럼 도함수가 양수라는 거는 fx의 그림이 증가한다는 거야, 감소한다는 거야? 증가한다는 거죠. 여기 구간에서는 도함수가 음수잖아요. 그래서 저 구간에서는 함수 fx는 감소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 갔어요? 이해 갔죠? 그럼 이거를 보고 판단을 해볼게요. 얘 틀렸죠?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얘가 증가한다 그래서 fx가 증가하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얘는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기 때문에 함수 fx는 감소하고 있고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도 증가하고 있어야 되며 0부터 1까지는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고 있죠? 1부터 2까지는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니까 감소하고 있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도함수의 부호를 판단해서 우리가 함수 fx의 그래프 개형을 추론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합니까? 자, 그럼 넘겨볼게요. 자, 2번 보시면요. 요 fx가 감소하는 구간이 이거다. 이럴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자, 그럼 감소하는 구간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따져야 될까요? 도함수가 뭐가 되는 걸 따져요? 도함수가 뭐가 되는 걸 따져요? 감소하는 구간이다라고 하면 도함수가 뭐가 되는 걸 따져요? 0보다 작은 거 따져요? 0보다 작거나 같은 걸 따져요? 작은. 네? 다시 한번 얘기해줘요. 아까 처음에 배운 게 뭐였죠? 자, f'x가 양수면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 그랬고 그것의 역은 함수가 증가하면 도함수는 어떻게 된다?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감소한다는 거는 도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걸 따지라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이거 등호 때문에 틀립니다. 근데 여기는 뭐 등호가 좀 들어가 있으니까 좀 추론이 가능하죠. 그럼 도함수를 구해보면 어떻게 되죠? 도함수를 구해보면 3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9인데 이게 0보다 이하가 되는 x범위를 찾으라고 하는 거고 내가 3으로 나눠버린다면 이게 0보다 이하니까 1, 1, 그 다음에 1, 3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면 될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3보다 이상이고 얘가 1보다 이하니까 마이너스 3이랑 1이 답이죠? 두 개 더하면은 답이 10인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죠? 그래서 뭐만 구하는지를 알면 크게 어렵지 않아요. 자, 3번도 볼까요? 자, 3번은 뭐 하라는 걸까요? 얘도 이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도록 하는 A 범위를 찾으래요. 그럼 이것의 도함수가 양수라는 거야?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야? 크거나 같다라는 거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맞니? 그럼 3x제곱 빼기 2ax 더하기 a 더하기 6이거든. 요게 0보다 이상이 된대. 어디에서? 실수 전체에서. 그럼 얘가 실수 전체에서 0보다 크거나 같도록 하는 범위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뭘 이용해줘야 돼? 자,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돼. 그럼 뭐 이용해줘야 돼? 따따닥. 판별식이
판별식 어떻게 된다? 얘기해봐. 판별식 어떻게 된다? 그래서 0보다 작거나 같다고 등호 들어가니까. 알겠어? 그럼 얘 계산하면 얼마야? a제곱 빼기 3a 마이너스 18이 0보다 이하지. 그러면 a-6에 a 플러스 3이 0보다 이하라는 거는 마이너스 3보다 이상이고 6보다 이하니까 가장 큰 정수 a 값은 6이네요.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나요? 이해했죠? 넘겨볼게요. 자, 4번 보시면요. 요 3차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이게 질문이에요. 근데 얘는 지금 뭘 뜻하죠, 지금? 이 x 값이 커질수록 함수 값이 커진다라고 하는 게 이게 아까 뭘 의미했죠? 얘가 뭘 뜻하는 거예요? 저 네모칸 안에 있는 문장이. 박가연? 평균값 아, 진짜 뭔 소리예요? 아니, 여기서. 아니, 지금 갑자기 왜 평균값 정리가 나오냐? 증가함수를 얘기하는 거죠. 아니, 어제 내가 무슨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너가 얘기하는 게 갑자기 핀트가 딱 꽂혔는데, 아, 걔가 뭐라 그러더라? 아,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이 대화를 할 때 얘가 다른 얘기를 갑자기 해가지고, 너는 그 얘기가 요 상황에 맞다고 생각해? 라고 내가 얘기를 했더니 기분이 굉장히 나쁘다고 얘기하던데. 어쨌든, 자, 그거랑 비슷했어요, 방금. 이 평균값 정리가 여기는 없고요. 함수가 증가한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죠. 그럼 얘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도함수가 0보다 어떻게 된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이용하라는 거예요. 자, 요게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역시 또 뭐 이용하죠? 얘가 실수 전체에서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판별식을 이용해야 돼요. 그럼 a제곱 마이너스 3a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는 a의 범위가 0과 3이네요. 그럼 내가 둘이 더하면은 답이 3이 나오겠죠?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이해합니까? 자, 5번은요. 요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것의 극대값을 라지 m, 극소값을 스몰 m이라고 했을 때 그 둘의 차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요 극대랑 극소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볼게요. 일단은 처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극대값하고 극소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일단은 수학2에서는 이런 다항함수의 경우 전부 다 미분이 가능하니까 카메라 켜져 있죠? 예, 도함수가 0이 되는 걸 먼저 구할 거예요. 그럼 도함수를 구하면 3x제곱 빼기 6x가 0이 되는 걸 먼저 찾을 거거든요. 그럼 얘는 이제 3x로 묶어버리면 막 x로 나누면 안 돼요. 알겠어요? 나누면 안 됩니다. 왜냐면 0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누면 절대로 안 돼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얘가 x 빼기 2요. 엄청 실수 많이 합니다. 그럼 얘가 x가 0과 2인데요. 여기 그림에서 이게 무슨 점이에요? 극대값이죠. 여기가 무슨 점이에요? 극소값이죠. 맞아요? 그래서 그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 그냥 구할게요. 0 집어넣어버리면 여기가 2고요. 2 집어넣어버리면 8 빼기 12 더하기 2니까 마이너스 2예요. 그러면 2에서 마이너스 2를 빼주면 답이 4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합니까? 근데 여기는 그림에서 0일 때랑 2일 때 극대극소를 갖는다라는 거를 알려준 문제고요. 이 0이랑 2라는 점을 어떻게 찾냐면 도함수가 0이 되는 x값을 구해보니 그렇게 나왔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합니까? 뒤에 문제는 그런 거예요. 자,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그럼 일단 뭐 이용한다고? 첫 번째는 f'에 뭐가? 마이너스 1 집어넣어버리면 얼마다?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을 갖는다라는 거는 미분에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거 하나랑 그 다음 두 번째는 뭐 이용해라?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 f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는 게 6이다. 요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얘를 이제 미분해 보면 요 f'x는 3x 제곱 그 다음 2ax 플러스 b가 되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되게 나를 쏘고 있길래 갑자기 연예인 된 듯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왜 하이라이트를 날 쏘고 있지 했더니 이 빔 프로젝터 때문이었네요. 이제 알았어요. 왜 빛이 계속 나지? 이러고 있었는데. 자, 여기 지금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버리면 얼마냐면 3 빼기 2a 더하기 b죠. 요게 0이라는 거 하나 나왔고요. 여기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버리면 얼마입니까? a 마이너스 b는 6이죠. 맞습니까? 요 두 가지를 이용해서 연립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마이너스 2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거 하나랑 a 마이너스 b가 6이라는 걸 둘이 더해 보면 마이너스 a가 3이 되니까 a는 마이너스 3이 되고요. 요게 마이너스 3이라는 건 b가 얼마죠? 마이너스 9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둘이 더하면 답이 마이너스 10이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만 이용해서 그냥 계산해서 a, b를 찾는 게 끝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하죠? 그 다음 7번 볼 텐데요. 자, 7번은요, 요 3에서 극소값을 갖고요,
요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9다. 뭐가 나와 있는 거예요? F'0이 마이너스 9라는 거 하나 알았고요. 두 번째는 0,4라는 게 곡선 위의 점이라는 걸 알았죠. 그럼 F0이 뭐가 된다? 4라는 것도 알았어요. 3에서 극소값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F'3이 뭐가 된다? 0이라는 것도 안 거예요. 요 세 가지 조건을 이용해서 ABC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잘 봐봐. F0이 4라는 거는 0 집어넣어 4가 된다는 거 C가 4라는 거죠. 그러나 얘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얘 F'X 구하면은 3x 제곱 2ax 플러스 b인데요. 여기다 0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9라는 건 b가 마이너스 9라는 거예요. 그 다음 3 집어넣어서 0이 된다는 거는 여기다 3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9, 3, 27. 그 다음 플러스 6a 마이너스 9. 요게 0이라는 건 6a 더하기 18. 요게 0이라는 거니까 a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오케이? 그러면 내가 fx를 다시 써보면 x 세제곱 빼기 3x 제곱에 그 다음에 그 마이너스 9x에 그 다음 c가 얼마였죠? 플러스 4였어요. 그럼 요 함수의 뭘 찾아라? 극대값을 찾으라고 하는 게 질문인데 어디에서 극대를 갖는지 모르니까 얘를 다시 미분할 거거든요. 그럼 얘를 미분해 보면 3x 제곱 빼기 6x 빼기 9가 0이 되는 점을 찾아주라고 했죠. 그럼 얘는 이제 3으로 묶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x제곱 빼기 2x 빼기 3인데 인수분해하니까 x 빼기 3에 x 플러스 1이에요. 그럼 요게 0이 되도록 하는 x가 마이너스 1과 3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증간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증간표라고 하는 건 어떻게 그리냐면 잘 봐봐요. 요 x가 마이너스 1과 3에서 일단 도함수가 0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 점점점 해가지고 여기를 이제 f'x라고 쓰고 내가 이런 표를 그릴 거예요. 오케이? 여기에서 얘가 0이 된다고 쓴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을 집어넣으면 어디다가? 이 도함수에다가. 이게 지금 현재 도함수잖아요. 그럼 여기에다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을 집어넣으면 얘는 양수, 음수지. 이해가요? 그럼 얘네들을 곱했다라는 거는 여기 부호가 플러스라는 거예요. 요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있는 값을 집어넣으면 얘는 양수, 앞에 건 무조건 양수고요. 여기는 음수, 여기가 양수가 돼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음수가 되고 3보다 큰 값 집어넣어버리면 셋 다 양수니까 여기가 플러스가 돼서 이거는 뭘 뜻하는 거냐? fx의 그림을 생각을 해봤을 때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라는 건 fx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고요. 맞아요? 재현이?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라는 건 fx가 감소하고 있고 여기는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는 여기가 뭐가 되죠?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가 되고요. x는 3에서 극소가 되는 겁니다. 이해합니까? 그러면 극대 값을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구하냐면 마이너스 1을 어디다 집어넣어요?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 빼기 3 플러스 9 플러스 4죠. 이거 계산하니까 뭐가 남냐면 9가 남고요. 3 집어넣어버리면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27 더하기 4니까 마이너스 23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합니까? 그래서 극대 값을 구하라고 하면 우리가 9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이해합니까? 자, 이렇게 나타내진 표를 무슨 표라고 한다고요? 세 글자? 증간표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얘를 가지고 또 뭘 할 수 있냐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뭐 그래프까지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까지 한번 그려보면 요 우리가 그려놓은 표를 가지고 어떻게 그래프를 그리느냐?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이고 3인데 마이너스 1일 때는 9가 되고 3일 때는 마이너스 23이 되고 증가하다가 감소하다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차 함수의 가장 이제 일반적인 그래프 개형을 그린 겁니다. 여기까지가.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뭐 하는 거냐면 어떤 구간을 잡아서 그 구간에서의 최대값은 어디냐? 그 다음에 또 뭐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증가하고 감소하냐? 그 다음에 뭐 극대극소가 어떻게 되냐? 극대극소의 중점은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알면 이제 그거에 파생되는 문제들을 엄청나게 많이 풀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어때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 증간표를 그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럼 시간은 이제 어떻게 줄일 것이냐를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한번 다시 보시면 일단 A, B, C가 다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일단 뭐 하죠? 빠르게 미분해서 0이 되는 점을 찾아요. 오케이? 그럼 인수분해가 지금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돼 있거든요. 그럼 일단 여기까지는 그대로 썼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과 3에서는 도함수가 0이 되고 이거보다 작은 점에서의 구간의 부호가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라는 걸 알았으면
얘네들의 1차식의 곱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는 당연히 부호가 계속 여기 건너갈 때마다 부호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뿔맛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래프 개형이 증가감수 증가 이렇게 되는 걸 아니까 빠르게 극대극소를 찾아서 우리가 그래프 개형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극값을 갖도록이라고 했으니까 극값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도함수가 0이 되는 점이 존재해야 돼요. 하나 더 얘기해주면 도함수가 다항함수인데 이거 하나 물어볼까? 다항함수인데 도함수가 0인 x가 존재하면 그 fx는 극값을 갖는다. 이거는 맞는 말일까요? 극값을 갖는다. 이거는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어떻게 생각해요, 재호야?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도함수가 0이 되는 x가 존재하면 fx는 극값을 갖는다라고 하면 아까 fx가 그 3차 함수일 때 x 세제곱일 때 또 문제가 생겨요. 요거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존재하지만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 함수라고 했죠. 맞아요? 얘는 도함수가 0이 되는 x가 존재해요. 맞아요? 0에서 x가 미분계수가 0이 되지만 극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도함수가 0이라고 하는 x가 존재한다고 해서 fx가 극값을 갖는 건 무조건 아니에요. 무조건 갖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일단 도함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가질 수는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도함수가 0이 되는 걸 찾아보려고 얘를 미분을 했더니 얘가 2ax 플러스 a가 되거든요. 그럼 얘가 어떻게 존재해야 이거의 실근이 어떻게 존재해야 극값을 가질까요? 얘는 실근이 두 개 존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지만 제가 극값이 존재하는 거예요. 얘가 중근을 가지면 그 점을 기준으로 좌우의 부호가 변하지 않아서 안 돼요. 알겠어요? 내 말 이해했어요? 다시 3차 함수일 때 도함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지만 우리가 극값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했죠? 그럼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는 거는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렇게 이제 존재한다는 말은 이것의 뭐가? 판별식 a제곱 빼기 3a가 0보다 커야 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a가 0보다 작고 a가 3보다 크니까 답이 3번인 거죠. 알겠죠? 얘가 중근을 가지면 그 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거예요. 내 말 이해하니? 내 말 이해하니? 넘어간다. 자, 넘어가서 이 3차 함수가 극값을 갖지 않도록 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럼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어떤 걸 깊게 들어가고 싶냐면 여기 지금 주제가 3차 함수와 4차 함수의 그래프잖아요. 그러면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이 몇 가지가 있을까? 이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프 개형은 어떻게 따지냐면 이 fx가 3차 함수라면 요것의 도함수는 몇 차 함수죠? 2차 함수예요. 맞습니까? 그럼 2차 함수의 실근은 어떻게 되죠? 2차 함수의 실근은 세 가지로 나뉘죠. 서로 다른 두 실근, 그 다음에 중근, 그 다음 허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죠. 그래서 이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일 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고요. 세 번째는 이렇게 돼요. 좀 이제 극단적으로 그려놨는데 이게 구간으로 상수함수가 그려지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요게 이제 x 세제곱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게 첫 번째가 이겁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 그게 어디서 생기는 거냐면 요 a와 b에서 생기는 거고요. 얘는 a에서 중근을 가는 거고 얘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기 때문에 여기에 근을 표시할 수는 없어요. 허근을 좌표표면 위에 나타낼 수 없으니까. 여기까지 이해가요? 그래서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은 몇 가지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일 때 세 가지다. 이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나누는 기준은 뭐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나누는 기준이 뭐다? 여기 써놨어요. 뭐라고요? 도함수의 실근의 개수. 알겠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은 4차 함수일 때 볼게요. fx가 만약에 4차 함수라면 이거의 도함수는 뭐가 되죠? 3차 함수가 되죠. 그럼 이 3차 함수는 근은 무조건 몇 개예요? 근은 3개예요. 근은 3개인데 이게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수 있어요. 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해볼게요. 근을. 그럼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중 어느 두 개가 같을 수 있어요. 같은 두 실근과 그 다음에 그거와는 다른
그거와는 다른 하나의 실근, 한 실근 이렇게 존재할 수 있어요. 다른 한 실근. 그 다음 세 번째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 세 개가 모두 같은 실근일 수 있어요. 걔를 뭐라 그러냐면 삼중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자, 이 세 개가 모두 다 다른 실근, 이 중 어느 두 개는 같고 그거와는 또 다른 하나의 실근. 이 세 개가 모두 다 같은 실근. 그럼 또 다른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허근 두 개랑 실근 하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럼 허근 세 개가 되는 경우는 없을까요? 왜 없죠? 그렇지. 허근은 반드시 켤레근으로 가져야 되기 때문에 쌍으로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세 개가 서로 다른 세 허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래서 4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네 가지예요. 1, 2, 3, 4라고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요런 경우가 있고요. 자, 요런 경우가 있고요. 요런 경우가 있고 요런 경우가 있어요. 자, 2번과 4번이 비슷해 보이지만 얘도 그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이 알파, 베타, 감마. 얘는 지금 도함수의 실근을 말하는 겁니다. 얘는 여기에서 중근, 그거와는 또 다른 실근. 얘는 여기서 삼중근, 여기서 실근 하나, 나머지 두 개 허근은 표시할 수 없다. 이렇게 네 가지로 그래프를 나누는 거예요. 다시 한번 중요한 게 뭐라고? 다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기준이 뭐라고? 다항함수의 그래프를 나누는 기준? 무슨 실근? 정확하게 얘기해줘. 도함수의 실근의 개수로 나누어 준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이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아까 3차 함수가 그래프 개형의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일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 그랬고 여기에서 그 값을 갖지 않는다라는 건 이 두 가지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럼 얘는 도함수의 실근이 중근이거나 허근을 가져야 돼요. 그럼 도함수가 뭐였는데요? 여기서 도함수를 구해보면 요게 3x 제곱에 2배 a 빼기 1x에 a-1인데 요거의 실근이 중근이거나 아니면 허근을 가져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것을 뭘 이용한다? 판별식을 이용할 겁니다. a-1의 제곱 3배 a-1이 0보다 이하다. 맞아? 그럼 전개하면 어떻게 되죠? a제곱 마이너스 5a에 플러스 4입니까? 요게 0보다 이하라는 거는 a가 1과 4 사이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이 3번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합니까?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예요. 3번 볼게요. 자, 3번 보시면 지금 이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직선 y는 3과 접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y는 3과 접한다라고 했을 때 양수 k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은 얘를 이제 구해보면 일단 얘도 그 그래프를 그려보기 위해서 도함수를 구해볼 거거든요. 그러면은 3x제곱 빼기 6x 빼기 9인데요. 얘는 내가 3으로 묶어주니까 x제곱 빼기 2x 빼기 3이잖아요. 요게 0이 되는 x를 한번 살펴보면 마이너스 1하고 3이네요. 오케이? 마이너스 1하고 3입니다. 오케이? 마이너스 1하고 3이라서 이 그래프 개형을 대충 그려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가 3이에요. 근데 얘가 y는 3과 접한다 그랬어요. 그럼 접하는 거는 y는 3이 어디 있어야 돼요? 여기 있거나 아니면 여기 있어야 되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극대값이 3이거나 극소값이 3이라는 말이죠. 맞아요? 그럼 극대값을 구해보면 저기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9 더하기 k가 3이 되는 거. 그럼 k가 얼마죠? 여기가 5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라고 하나 나오고요. 이번에는 3을 집어넣으니까 27 빼기 27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27 더하기 k가 3이 되는 k를 찾아보면 30. 양수 k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답이 30이 되겠죠. 요렇게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 말 이해합니까? 네, 최대 최소까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최대 최소도 얘기해보면 우리가 닫힌 구간에서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과 존재한다. 언제? 연속함수일 때. 오케이? 근데 다항함수는 다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최대 최소값을 다 여기서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매번 증간표를 그려서 그래프를 그리는 게 귀찮아요. 그리고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도 배웠기 때문에 그릴 수 있으면 빠르게 그리시면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얘의 도함수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6x죠. 요게 0이 되는 걸 살펴볼게요. 함부로 나누면 안 돼요. 음수를 함부로 나누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 마이너스로 나누어 버리는 순간 도함수의 부호가 0이 되는 점을 기준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나누면 안 돼요. 그래서 묶어줍니다. 묶어주면 얘가 x제곱 빼기 2x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3에 뭐가 돼요? x에 그 다음 x 빼기 2죠. 그럼 요게 0이 되는 x가 0과 2예요. 그러면은 얘는 최고차항의 부호가 음수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최고차항의 부호가 음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라는 거 알았고 그 다음 구간이 뭐로 나와 있어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로 나와 있죠. 그럼 이 구간에서 최대 최소를 찾으라고 하는 말은 자 최대값은 어떻게 되냐면 최대값은 모든 극대값하고 자 이렇게 얘기해 줄게요. 요 닫힌 구간에서 함수의 최대값이란 요 FA랑 FB라는 구간의 양끝점 그리고 모든 극대값들을 비교했을 때 가장 큰 것을 우리가 최대로 정의한다라는 거예요. 이 맥스라는 기호가 그걸 뜻해요.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큰 거를 최대로 정의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최소값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 구간의 양끝점에서의 함수값하고 모든 극소값들을 다 계산했을 때 가장 작은 값을 최소값으로 정의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어버리면 얼마죠?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어버리면 얼마죠? 4죠. 그 다음 0 집어넣어버리면 0이고요. 1 집어넣어버리면 얼마예요? 2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최대값은 4가 되고 최소값은 0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0입니다. 이해했죠? 자, 2번 볼게요. 자, 2번도요. 요 함수가 이 구간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37을 갖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일단 얘를 미분을 해볼 건데 얘 미분하면 6x제곱 빼기 12x라서 6x로 묶으니까 x 빼기 2가 되고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고 도함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니까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어요. 그럼 얘가 0이고 얘가 2라는 거 알았고 자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다?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다. 요 구간에서의 사실 최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0일 때라는 게 눈에 보이죠? 맞습니까? 근데 최소값은 언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봐야 돼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보면 마이너스 2 집어넣어보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6, 그 다음에 4, 6에 24 맞습니까? 그럼 a-40이에요. 그 다음에 2일 때 함수값을 또 구해보면 8이 16, 4, 6에 24 그럼 a-8이니까 얘가 더 작다라는 걸 알겠죠? 이게 마이너스 37이구나. 그럼 a가 3이네요? 맞습니까? a가 3이니까 내가 최대값을 구하는 거는 0일 때 함수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a 값을 구하는 것과 동일하네요.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최대 최소의 활용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뭐 문제량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랑 중단원이 아마 1 있을 텐데 중단원 1까지가 숙제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오늘 다 하고 가시면 좋고요. 못하면은 뭐 숙제를 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어요?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빨리 하세요. 예.